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 방송을 시작합니다. 빠바밤 빠밤. 책을 좋아하는 취향이 맞는 책 친구가 있다는 건 삶에서 큰 활력이나 에너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책 친구가 되고픈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진혁입니다. 벌써 6월입니다. 날씨가 참 더운데 학교 가고 직장에 가기 힘든 여러분들을 위해 저 열심히 달려볼게요. 호다닥 호다닥 호다닥.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 지난 방송은 잘 들으셨나요? 부크부크와 함께 보낸 첫 한 달 어떠셨나요? 저희 부크부크는 방송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책도 읽고 팀원 간의 활발한 토론으로 뜨거운 한 달을 보냈습니다. 특히 5월의 마지막 불멸의 클래식인 데미안 책을 읽고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고전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작해볼까 합니다. 이솝우화 속 여우와 신포도에서 여우는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보고 탐내보지만 결국 포기하고 마는데요. 저 포도는 아직 덜 익은 신포도일 거야 라는 핑계로 말이죠. 고전의 가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전은 많은 사람들이 탐내는 포도와 같지만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도 포기할 뻔했어요. 또 먹어보기 전까진 아무도 알 수 없으니 신포도라고 합리화하기도 하죠. 하지만 열매는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려워 보이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고전 읽기에 꼭 도전해 보셨으면 합니다. 저희 부크부크와 함께요. 저도 데미안 작품을 3번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새롭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읽어본다면 고전에서 얻어갈 선물이 존재할 거라 믿고 그런 점이 오히려 이런 작품을 더 재밌게 만드는 것 같아요. 원래 적당히 난이도 있는 게임이 재밌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어려울수록 도장 깨기 하는 재미가 있죠. 좋습니다. 고전을 사랑하시는 지은쌤과 그리고 고전을 사랑해볼 여러분과 함께 6월의 부크부크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6월의 주제는 뭘까요? 부크 지은아, 맞춰봐. 네, 6월의 주제는 바로 갈등 그리고 전쟁입니다.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우리 부크부크와 함께 작품 속에 다양하게 녹아있는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엉킨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모습 속에서 배워가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우리 부크부크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출발! 우리 부크부크는 함께 읽는 독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제작, 지원하는 인터넷 팟캐스트입니다. 부크부크의 첫 코너, 잠시 쉬어가세요. 책갈피입니다. 갈등이라. 더욱 쉽게 바꿔보면 싸움이라는 낱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싸움을 바라보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들어있을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 싸움 요정들은 왜 엄마 아빠 사이에 낀 걸까? 엄마 아빠가 싸워서 낀 걸까? 싸움 요정들이 끼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까? 결국 내가 모두를 구해주기로 결심했다. 끼인 날 김고은. 아니, 싸움 요정이라 표현이 너무 귀여운데요? 저도 가끔 스트레스를 받을 때면 이런 요정들이 어깨에 앉아있는 건 아닐까요? 이 작품은 어린 부크부크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김고은 작가의 끼인 날입니다. 좁은 공간에 끼인 동물을 구해주던 나는 고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이고, 힘들어. 하지만 집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싸우고 있었죠. 결국 사람과 사람, 그 갈등 사이에 끼어버린 나. 나는 엄마와 아빠를 구하기 위해 싸움 요정들을 간지럽혀 쫓아냅니다. 간지러. 알았어, 갈게. 그렇게 싸움이 끝나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 사랑스럽게 끼인 나. 그림책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작품은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바라본 갈등, 싸움을 주제로 한 그림책입니다.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나가 여러 상황에 끼이면서 생기는 재밌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가족, 친구들의 싸움에 끼어보신 적이 있나요? 직접 겪지 않는다면 휩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우리 지은쌤이 읽어준 이 부분을 보고 저도 어릴 적 부모님과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싸우는 것도 싫었지만 정말 고민되는 건 내가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까? 였습니다. 엄마 편을 들어야 할까? 아빠 편을 들어야 할까? 그리고 성인이 되었을 때는 내가 이 사이에 잘 끼어서 두 분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죠. 우리 부크부크 청취자 여러분들은 물론 갈등 속에 끼이지 않는 게 최고지만 그럴 수 없다면 가장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하며 잘 해결해 나가시길 응원합니다. 갈등 사이에 끼지 않고 따뜻한 가족들 품에 끼어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다음 코너는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네버엔딩 스토리텔링 동아리 친구들이 보내준 함께 부크 방송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동아리 친구들이 어떤 재밌는 방송을 보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다 같이 책 속으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1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목포 정명여자중학교의 독서 인문 동아리 네버엔딩 스토리텔링 5입니다. 독서 인문 활동을 함께하기 위하여 만든 동아리가 벌써 5년을 맞이했습니다. 와! 올해는 1학년 학생들도 많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산뜻해졌어요. 저 1학년이에요. 동아리 이름이 특이하죠? 끝나지 않는다는 뜻은 가진 네버엔딩과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재미있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링이 합쳐져 생생한 이야기를 끝없이 써보자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는 지역사회를 답사하고 책의 소재를 얻으며 인문학적 감성을 기르는 인문답사 활동, 풍부한 인문학적 감성과 내용이 담긴 책을 직접 선정하고 이를 읽고 토론하는 토론활동, 원작 소설과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를 비교하는 비교 분석 활동, 앞서 모든 활동을 바탕으로 한 권의 책을 제작하는 책쓰기 활동으로 진행되는 알찬 동아리랍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3월의 책으로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를 선정하고 함께 읽고 토론하였는데요. 이 책은 우리가 쉽고도 흔하게 행동하는 8가지의 소비가 환경과 생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쉽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동아리 친구들이 이 책을 읽고 느꼈던 다양한 내용들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팟캐스트에 공모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코너로 책 소개를 부탁해입니다. 작가 소개, 책 소개, 인물 소개, 줄거리 소개 등을 친구들이 차례로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는 최한영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최한영 작가님은 생명과 조화로운 삶이 세대를 걸쳐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환경과 생태와 관련한 다양한 책을 쓰고 있는데요. 달력으로 배우는 지구환경 수업, 왜요? 기후가 어떤데요? 라면을 먹으면 숲이 사라져 등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소비활동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다음 본격적으로 책의 줄거리를 소개해볼까요? 이 책은 총 8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에서 콜라면이 소재로 등장하는데 면발이 튀기는데 필요한 파물을 생산하기 위해 열대우림에서 쫓겨나는 오랑우탄과 농민들이 쉼터를 뺏기는 모습이 등장해요. 2장의 소재는 바나나 문제예요. 여기에서는 생물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현재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하나만 재배하여 상품성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지만 바나나만 생산하다 보니 생물 다양성을 잃었으며 또한 이를 팔기 위해 대량으로 재배하다 전염병이 돌아 전멸했다는 사례를 알려줘요. 3장은 아보카도가 등장해요. 아보카도는 재배하는 면적이 넓어질수록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아보카도를 우리나라에서 먹기까지 먼 나라에서부터 사용되는 에너지 관련 문제와 대량 생산으로 오염이 되는 환경 문제, 아보카도를 먹게 되면서 물 부족을 겪는 노동자와 관련된 문제 등도 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해결 방법으로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먹는 로컬푸드 운동까지 제시가 돼요.
이어서 4장에서는 아주 쉽게 구했은 후 버리는 생수병이나 플라스틱 쓰레기와 바다에 떠다니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다루고 5장에서는 유행처럼 쓰다가 신제품이 나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전자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가 제시되어 6장에서는 패스트 패션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낮은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생활을 알려주고 7장에선 검증되지 않은 화학물질로 실험받고 목숨을 잃는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줘요.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겨울마다 있는 롱패딩에 속을 채우기 위해 죽지도 않고 그대로 털을 뽑히는 동물들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소재를 환경, 생태와 연관지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생소한 영화를 알기 쉽게 설명해줌에 따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쉽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코너로 내 의견을 말해봐! 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 책을 읽고 한 가지 주제로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주제로는 환경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라면, 줄여야 할까? 라는 주제로 토론해 보려고 해요. 라면은 이 책 1장에서 등장하는데 라면은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 면발 생산을 위해서는 팜유가 필요하고 팜유를 얻기 위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이에 대해 친구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라면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에 따르면 라면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팜유는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입니다. 이에 따라서 환경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라면을 먹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덧붙여 라면을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요. 고칼로리, 고지방, 나트륨 등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고혈압, 심장병 등 많은 질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즉 라면을 줄이면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음과 동시에 환경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한 가지 이유를 더 말하자면 라면의 제조 과정에서 대량의 에너지와 자원이 소비되며 포장재의 사용으로 인해 폐기물 문제가 발생합니다. 라면을 줄이면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라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면은 저렴하고 간편하게 구매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식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이 이용함을 알 수 있어요. 덧붙여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의견에 반박하자면 지금 라면은 최대한 건강한 맛과 다양한 종류로서 필수 영양분을 고려하여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 수 있어요. 네, 시간상 찬성과 반대의 의견 하나씩 들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듣고 라면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이 방송을 듣는 친구들끼리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코너로 실천 포인트입니다. 책을 읽고 깨달은 점과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포인트를 말해보는 시간이에요. 차례대로 말해볼까요? 책에 나오는 플라스틱을 쉽게 쓰고 버리는 것을 읽고 생각을 해보니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학교에서 하교하는 길 옆 골목길, 담벼락, 화분 속 같은 구석구석에 플라스틱과 같은 쓰레기들이 버려져 있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저의 집에서 항상 알려주었기 때문에 음료수를 사 먹을 때도 플라스틱에 담겨져 있는 것은 사지 않았고 물도 집에 들어와 정수기를 이용해 먹었어요. 가정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플라스틱의 문제를 새롭게 알게 되어 평소보다 더욱더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평소에 나무젓가락에 대해 자세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저 간단히 쓰고 버리는 것 그 자체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환경을 위해서 생각해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앞으로는 나무젓가락 같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쉽게 쓰는 일회용품들이 우리 생활에 많은 환경 문제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많이 무시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위해 노력한다면 깨끗한 지구를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어릴 때 가족들과 바닷가를 거니면서 갯벌에 있는 생물이나 조개, 그리고 조그만 물고기들을 많이 보곤 했었는데요. 그날 다시 갔더니 빈 조개 껍질만 많이 쌓여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물고기와 낙지를 잡아서 파시는 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바닷가 가까운 갯벌에는 낙지가 살지 않아서 먼 바다 쪽으로 가야만 낙지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플라스틱과 같은 썩지 않은 쓰레기도 많이 버리면서 그 아름답던 갯벌이 망가졌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책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고 삶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꼭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어요. 마지막 4번째 코너로 기억해 한마디입니다. 즉, 이 책을 읽고 인상 깊었던 구절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에요. 저는 111페이지에 있는 서랍 속에 잠자는 휴대폰을 깨워 우체국에 가져다 주자. 이 작은 행동이 다른 망각을 깨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 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쉬운 행동이지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저는 21페이지에 나무젓가락 입장에서는 20년이나 애써 나무로 자랐는데 하필 나무젓가락이 되어서 잠깐 라면 먹는데 쓰이고는 금세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신세가 된 거야가 인상 깊었어요. 평소 생각 없이 썼던 나무젓가락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다는 것이 신선했어요. 저는 183페이지에 있는 나 혼자 이런다고 뭐가 되겠어? 가 아니라 나라도 해볼까? 하는 생각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툰베리가 보여줬듯이 말이야 가 인상 깊었습니다. 저 또한 작은 실천의 발걸음이 큰 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힘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84페이지에 있는 플라스틱의 편리함은 잠깐이지만 플라스틱 쓰레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몸과 생물의 몸, 그리고 바다와 전 지구를 떠든다는 사실이 두렵기만 해 라는 구절이 인상 깊었어요. 환경 파괴의 결과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 참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독서인문 동아리 네버엔딩 스토리텔링 5가 읽었던 책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에 대해 소개했는데 지루하지 않게 잘 들으셨나요? 자연과 관련 책이라 쉽게 소개해보았는데 괜찮았나요? 환경과 생태 좀 아는 10대는 시간 날 때 한 번쯤 읽어보면 우리의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책 소개를 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즐거운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가 추천하는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독서인문 동아리 네버엔딩 스토리텔링 5의 장수연, 임서윤, 김아영, 김예은, 김지은, 박경미, 이정은, 안소연, 이었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네버엔딩 스토리텔링 동아리 친구들의 방송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아요. 덕분에 환경을 둘러싼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환경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 부끄부끄는 항상 열려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는 방송을 듣고 수업을 하며 봤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떠올랐는데요.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소신있게 말하는 우리 멋진 부끄부끄 청취자들을 보니 괜히 제가 뿌듯해지네요. 목포 정명여자중학교 여러분들이 최고야! 그럼 오늘의 부끄부끄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은 풍성한 방송으로 돌아올 테니 저희 부끄부끄와 함께 해주실 거죠? 플리즈! 제발요. 제발! 부끄부끄를 따라 가볍게 움직여. 부끄부끄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우리 방송은 매주 월요일 팟빵과 유튜브, 전남교육통 홈페이지에 업로드됩니다. 팟빵의 부끄부끄, 유튜브의 전남교육 나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작가 김주선, 이솔비, PD 김성휘, 저는 아나운서 정지은, 저는 아나운서 진혁이었습니다. 부끄부끄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행복해져.